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컨텐츠는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연산군도 있고 또 끝에 군으로 끝나는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은 특징이 뭘까요? 군으로 끝나는 왕들의 공통점은요, 반정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어 내려온 묘호를 받지 못한 왕입니다. 묘호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태제 문단세 있죠. 세조, 세종, 인조, 성종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왕의 이름이 묘호거든요. 죽고 나서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은 제대로 임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군으로 불립니다. 네. 그래서 연산군의 경우에는 중종 반정으로 내려왔고요. 광해군의 경우에는 인조 반정으로 내려왔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온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경우 좀 그냥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산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산군이라 하면 조선 초기의 임금입니다. 부대 임금이 누구예요? 연산군 아빠가 누구죠? 부대 임금, 동물 덕후, 성종. 성종의 적장자입니다. 어머니는 패비 윤씨예요. 성종이 동물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성종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아들 연산군은 3살의 어머니 윤씨가 폐서인이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산군이 6살 때 사약을 먹고 사사당합니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걸 사사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패비 윤씨가 된 이유는요, 원래 패비 윤씨는 행실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해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는 아니었나 봐요. 특히나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아주 음해했고 성종에게도 공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성종을 비롯해서 3명의 대비 후궁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결정적으로 1479년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냅니다. 용안에다가 손톱 자국을 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폐서인으로 쫓겨났다가 1482년에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1년 뒤 연산군은 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12년간의 세자 수업을 받은 후에 19살에 1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 이미 세자빈으로 아내가 있었어. 근데 이 아내도 원래 같으면 뭐 인현왕후, 문정왕후 같은 왕후가 붙었어야겠지만 연산군의 아내였기 때문에 똑같이 폐위를 당해서 지금은 패비 신씨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그냥 패비 신씨라고 합니다. 이 패비 신씨는요, 너무 성격이 온화하고 너무 착해서 연산군이 하려던 나쁜 일들을 몇 번 막기도 했고 너무 행실이 좋아서 나중에 연산군이랑 같이 유배될 뻔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려서, 이 착한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서 그 패비 신씨는 그냥 사가에 있었다고 해요. 정말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악행에 너무 가려져서 우리는 패비 신씨를 잘 몰라요. 그냥 패비 신씨가 있었다는 것 정도, 조금 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연산군이 초기에는 폭군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폭군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알고들 있더라고요. 연산군의 폭정을 몇 가지를 볼까 해요. 연산군은요,
아버지 성종이 동물을 무척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궁 안에 원숭이도 키우고, 원숭이가 겨울이 춥다 그러면 사슴 가죽으로 옷도 만들어주고, 낙타도 너무 키우고 싶어 했고, 매 사냥도 엄청 좋아해서 매 사육사한테 큰 상을 내릴 정도고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다른 동물들을 신하들이 못 키우게 하니까 말끝마다 괜찮아? 뭐 낙타 그래, 낙타 키우면 먹이가 많이 들겠지? 우리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치? 과인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동물 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산군 역시 궁궐 안에다가 동물을 많이 들여놨어요. 개도 엄청 많이 키웠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잡아 죽이려고요. 사냥하려고요. 동물은 풀어놓고 사냥하려고 그랬고요. 심지어 호랑이를 잡아와서 직접 사냥하기는 힘이 드니까 궁에다가 가둬놓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로 활을 쏴서 호랑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개는 얼마나 많았는지 아침에 신하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조회 시간이 되면 개가 그 조회에 뛰어들 정도로 개가 많았고, 개 짖는 소리가 궁궐 내에 퍼졌을 정도로 정말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성종이 좋아했던 사슴을 한 대 쳤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너 그렇게 미물인 사슴을 괴롭히면 나중에 어떻게 만백성을 굽어 살피는 임금이 될 수 있겠니? 라고 한번 혼나고 나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아꼈던 사슴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사슴을 잡아 먹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냥개를 키워서 궁궐에다가 풀어놨을 정도라고 하니 역시 동물 학대하는 사람 치고는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연산군이 폭군이 된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패비 윤씨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단순히 이용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폭군이 된 이유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다라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때문에 이 부모와의 애착관계 때문에 역사가 바뀐 사건이라며 사람들이 연산군을 상당히 신기해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한번 우리 봅시다. 연산군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산군이 처음에는 폭군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군 또한 아니었어요. 너무 우리가 연산군 하면 무조건 폭군,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자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 즉위하고 나서 바로 그렇지 않았던 것 뿐이지 세자 시절에도 그다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도 않았고 왕이 되고 나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고만고만한 세자에서 폐악질을 부린 연산군이 됐을 뿐이에요. 그냥 딱 그 정도의 존재감입니다. 이 연산군이 했던 정치적인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갑자사화고요. 두 번째가 무오사화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버지였던 성종 시절에는 조선이 태평성대였어요. 거의 세종보다 더 태평성대라고 할 만큼 성종이 착하기도 하고 신하들의 말을 많이 귀 기울여 들었고 또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을 꼽을 만큼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신하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공부 시간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려 말에 고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조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에는 고려 말 신하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려 말에 급진파 사대부이며
조선 건국에 많은 기여를 한 훈구파가 있고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말 온건파였던 살인파 둘을 같이 등용해서 이 무게를 둘이 맞춰요. 훈구파와 살인파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 쪽에 3사라는 언론기관 비슷한 걸 만들어주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과인이 뭔가 잘못한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내게 라는 식으로 부여를 해준 거예요. 권력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3사는 소신있게 비판을 했고 성종은 그걸 귀 기울여 들었는데 연산군은 달랐어. 연산군은 즉위 이후에 권력이 커진 3사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매일 상소문만 올려대고 막 무슨 뭐 조건이 거부되면 집단 농성을 하지를 않나, 무슨 뭐 우리가 사직하겠다 이러지를 않나,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연산군이 너무 막 폭정을 일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인파들이 견제를 했고 연산군은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게 사건이 터지는데요. 실록을 쓰는 실록청의 총책임자가 실록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했던 원고를 발견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걸 보면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봤어. 근데 김종직이라는 살인파 수장이 세조가 단종을 죽인 사건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이것을 보고 연산군이 화를 냅니다. 이걸 들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왕인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관련자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김종직은 사망한 상태였는데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시체를 벤 다음에 다른 살인파 역시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오사화예요. 두 번째 사건이 1504년에 있었던 어머니 패비 윤씨 복위 문제와 관련된 사화예요. 어머니의 복수였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갑자년 1504년 3월 갑자기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의 후궁 중에 패비 윤씨의 죽음에 앞섰던 후궁 2명을 부릅니다. 엄씨와 정씨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자기한테는 새어머니나 다름없었겠죠. 새엄마 뻘이었으나 이 두 후궁을 불러서 얼굴에다 검은 천을 씌워요. 그리고 몽둥이로 팹니다. 몽둥이로 막 팬 다음에 이봉과 이항을 불러요. 이들은 간밤에 역적질을 한 여인들이다. 너희들이 직접 조져라 라고 하면서 이봉과 이항에게 이 두 여인을 때리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항과 이봉은 정씨의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지시한 거예요. 얼굴에다가 까만색 두건을 씌워놓고. 이항은 어둡고 얼굴에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쳤고, 이봉은 자신의 어머니임을 눈치채고 차마 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긴 연산군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더 때리게 만들었고 결국 엄씨와 정씨를 죽입니다. 죽여서 끝냈을까요? 아니요. 시신을 찢어서 젓갈로 담가서 산과 들에 뿌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씨의 폐위와 사사를 주장했던 사람들 혹은 방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두 번째 피바람이 분 거죠. 그렇다면 연산군은 엄청나게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일까요?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연산군은 패비 윤씨가 폐서인이 된 이후에 정현 왕후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새엄마인 거지. 정현 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는데 나중에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은 밥을 먹지 않고 슬퍼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후에 연산군이 지은 시를 보면
또 그렇게 어머니를 좋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를 보면요, 이건 1506년에 연산군이 직접 지은 시예요. 어머님 나이야 길든 짧든 운수라 단념하지만 나만은 태어난 그대로 살리라. 엄마는 어떻게 죽었든 나는 그냥 살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딱히 그렇게 뭐 어머니를 잊지 못해, 내가 어머니의 복수를 할 거예요, 엄마 날 지켜봐줘, 이게 아니야. 하지만 뭐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패비 윤씨를 만든 두 후궁을 죽였고 그와 관련된 살인파 인물들을 부관 참시하거나 사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뭐 곤장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서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를 제안왕후로 추승했습니다. 추승이라는 말은 사망하고 나서 패비 윤씨를 왕후로 복위시키는 일이에요. 사망한 후에 복위시키는 일. 자, 일단 연산군의 가족사는 그래요. 연산군의 아버지와 연산군의 어머니 그리고 후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연산군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흥청망청 여자 파티,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봅시다. 연산군이 도대체 어떻게 흥청망청 놀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짠짠! 이것은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오시는 분이 연산군일 테고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누군지 다 눈치채셨겠지만, 자, 연산군은 흥청망청을 위해서 국고를 낭비한 인물입니다. 연산군은 거의 왕이라기보다는 아이돌에 가까웠어.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 음악 소리가 나면 태평성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재주가 좋은 전국의 기녀들을 뽑아서 궁궐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등급을 정해요. 재주만 좋으면 태평한 시대를 만난 행운이라는 뜻으로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운평이 얼굴까지 예뻐. 그러면 더러움을 씻어낸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흥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흥청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서 모셨다면 직과흥청이라고 불렀고요. 이 직과흥청 중에서도 왕과 같이 동침을 했다라고 하면 천과흥청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흥청 중에서도 구분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요분은 대표적인 천과흥청입니다. 근데 무조건 기녀만 뽑았던 게 아니에요. 기술만 좋고 재주만 좋으면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개인 몸종이었거나 개인 노비였거나 양갓집 교수거나 상관없이 궁으로 불러들여서 흥청이 약 300명, 운평이 약 700명 정도로 궁에 1000명 정도의 여자를 진짜로 끼고 논 겁니다. 1000명을. 밖에 행차할 때도 흥청들과 함께 가마를 대동했는데 길가에서 막 저 멀리 누가 막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 그러면 나도 막 손도 잡고 막 뭐 잡고 하고 싶은데 나도 좀 동하는데? 그러면 가마를 불러라 이래가지고 가마를 탁 세워놓고 그 안에서 흥청들과 함께 음탕한 놀이를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을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이 기생들한테 상도 주고 궁궐에서 함께 놀았고 월급도 줬고 노비도 붙여줬고 사치품까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이 이 흥청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이 흥청이나 운평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생들 앞에서 춤을 췄어.
처용물을 쳤다고 합니다. 처용물을 치고 막 이리 나와라, 나와 함께 놀자 이러면서 막 춤 가르쳐 달라면서 막 끼부리고. 처용물을 잘 주면 또 상을 줬답니다. 되게 쓰잘데없는 걸로 상을 줬죠. 그런데 또 되게 쓰잘데없는 걸로 벌을 주거든요. 조금이라도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노래 가사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글자 수대로 벌을 줬고요.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생과 그 기생의 부모까지 잡아다 벌을 줬고요. 한 흥청은 암내가 심하다는 이유로 운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흥청과 운평으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나라를 휘청이게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흥청이 아니라 망청이구만,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흥청망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흥청망청의 뜻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연산군 하면 빠질 수 없는 여자가 이분 아니겠어요? 이름 무엇이죠? 장녹수입니다. 장녹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장녹수는 천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가난해서 여러 번 시집을 갔고 마지막에는 제한대군의 노비로 살다가 제한대군의 가정노비와 결혼을 한 뒤 아들을 낳고 기생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세종이나 성종 같은 분들이었으면 우리가 이름도 몰랐을 장녹수를 우리는 희대의 악녀로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워낙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특출나게 잘했기 때문에 연산군이 장녹수를 흥청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의 간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하나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으며 나이가 3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라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16살 같아 보였대요.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보아하니 우리가 이 장녹수를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아주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동안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에 딱 입성을 했고 이 장녹수에 빠진 연산군은 장녹수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한테까지 큰 벼슬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장녹수를 총애했습니다. 당사자인 장녹수는 어땠겠어요? 착착착착 승진합니다. 종 3품의 벼슬을 얻습니다. 애교가 넘치고 대담했다는 장녹수는 자기보다 10살은 어렸던 연산군한테 라고 애교 부리지 않았어요. 연산군의 이름은 이융이에요. 이융인데 아명은 백돌이야. 어렸을 때 이름은 백돌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마음껏 불러 제낍니다. 백돌아, 나 말 타고 싶어. 이리 와서 말놀이 하자. 엎드려. 막 왕한테 막 그래. 백돌아, 목마르잖아. 빨리 물 가져와야지. 물 갖다 바쳐야지. 백돌아, 다리 아프다. 다리 좀 주물러봐. 어린아이나 노예 부리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매우 좋아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웃었다고 합니다.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다가도 애교를 부리면서 막 웃으니까 실록에도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해요.
누구도 자신을 내려다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궁궐 뒤쪽 산에 있는 암자를 다 폐쇄하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궁궐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대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연산군은. 하지만 자기를 애다루듯 하는 유부녀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죠. 어렸을 때 친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걸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산군이 건드렸던 여자 중에는 유부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여자를 많이 건드린 거죠. 자, 이런 백돌이라고 마음대로 불러 제끼는 장녹수를 두고도 연산군은 다른 여자들을 많이 건드렸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아가씨가 둘이 있는데 이름은 최전향과 수근비입니다. 최전향은 궁녀였고요. 수근비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남의 노비였던 수근비를 데려와서 궁녀로 만들고 최전향과 수근비를 둘을 끼고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 달을 못 가요. 왜? 장녹수가 있으니까요. 화를 내다가도 장녹수 얼굴만 보면 웃었고 기녀가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차명에 처해질 정도로 장녹수의 말은 엄청났어. 연산군이 막 장녹수 하면 막 휘둘리니까 막 화를 내다가도 백돌아 이러면 자기 왜 불러 나 설레게 이러는 거야. 그냥 장녹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장녹수의 말에 휘둘려서 이 최전향과 수근비는 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곤장 80대를 때리고 강제로 유배를 보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다 뺏었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누가 성벽에다가 연산군이랑 장녹수를 욕하는 글을 쓴 거야. 그러고 도망친 거지. 근데 이 용의자의 최전향이랑 수근비가 걸린 거예요. 최전향과 수근비의 일족 60여 명을 몽땅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니네 입을 안 열어? 참, 그래? 혈족이라고 감싸주는가 본데 야 얘네들 이웃사람 다 불러들여. 이래서 이웃사람들을 4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국문을 했는데 이들이 전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씨 짜증나게. 야 이미 최전향이랑 수근비 걔네 능지처참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아니라고 할 거야? 짜증나게. 왜 아무도 자백을 안 해? 이미 죽였는데. 이미 갔어. 그렇게 둘에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장을 100대를 때리고 유배를 보내고 조금 먼 친척한테는 장을 80대를 칩니다. 두 사람은 알몸으로 사지가 찢기고 머리가 뽑혀서 문 위에 매달렸고요. 사지를 전시해 놓은 뒤 손과 발을 하나씩 땅에 묻었고 질투하고 음해한 자의 말로를 보라 라는 의미로 잘린 머리를 궁녀들한테 돌려서 보게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도 질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시신은 제대로 묻힐 수도 없어서 외딴 섬에 묻힌 뒤에도 의금부에서 묘비에 그들의 죄명을 적어서 묘비명에 죄명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연산군 집권 당시 모든 상과 벌이 장녹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 공길이 있잖아요. 왕의 남자에 나왔던 그 이중기 씨 공길이 역시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 배우 공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길이라는 사람도 왕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기를 한 뒤에 장을 맞고 유배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행만을 저질렀던 장녹수와 연산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은 폐위가 됐고 궁으로 쳐들어갔으나 연산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크게 피를 보지 않고 중종이 되었습니다. 그 연산군한테 기녀들을 댔던 그 신하들도 이미 다 소식을 듣고 그 반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 낀 거야. 그래서 연산군은 쓸쓸하게 폐위가 됐고요. 강화의 유배지에서 병사합니다. 그러면 장녹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녹수는 다른 애첩들과 함께 자기가 최준영과 수근비를 죽인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처형됩니다. 그런데 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녹수의 시체를 보고 저 여자들한테 우리의 고혈이 다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서 기왓장이랑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시체에다가. 그래서 잠깐 사이에 그 자리에 돌무덤이 완성이 됐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병사를 했는데 뭐 독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냥 병사했다고 하고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요. 오직 패비 신씨만이 보고 싶다더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여자를 끼고 놀고 결국 생각나는 거는 근데 그 연산군은요 세종실록, 중종실록 뭐 이런 게 있는데 실록이잖아. 근데 연산군은 일기라고 해요. 연산군이기 때문에 연산실록이 아니라 연산군 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